자, 그래서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괄호 2번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괄호 3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배란을 전후한 1일 동안 임신이 가능하다? 자, 다시 한번 올라가서요. 여러분, 배란일, 여기 구했었죠? 배란일을 전후한 하루였나요? 얼마 전, 얼마 후까지는 확실히 모르더라도 배란일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다 합하면 며칠이었어요? 7일이었죠? 그래서 이 괄호 3번은 X입니다. 1일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7일입니다. 7일. 7일 동안 임신이 가능합니다. 자, 임신 가능 기간은 다음 월경 예정일로부터 12일에서 18일 전에 7일간이다. 여기서 보면 다음번 월경 예정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12에서 18일 맞아요. 이건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해서 요거는 몰라도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임신 가능 기간을 구하려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먼저 월경 예정일 구하고 배란일 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후로 해서 7일간 임신 가능 기간을 구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O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 미리 학습지를 못 내주고 이렇게 많이 썼는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 정지를 시켜서 좀 쓰든지 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임신 가능 기간 구하는 지금 이 내용들 달력과 함께 해봤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임신을 하기 위해서 이 임신 가능 기간 이 기간에 성관계를 가지면 100% 임신이 되는 것라고는 말 못하지만 아주 확률적으로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했거나 혹은 임신을 꼭 피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 기간을 꼭 잘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생리 날짜 좀 규칙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서요. 월경이 좀 규칙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충 한 달 정도라고 하면 30일 정도라고 해서 자기의 임신 가능 기간 한번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래쪽에 2-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신이 됐어요. 임신의 징후를 쓰세요. 근데 이 징후가 뭐냐? 임신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임신의 증상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 이 그림하고 1번하고 연결하고요. 1, 2, 3, 4, 5, 6 순서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여자가 달력을 보면서 뭔가를 짚어가고 있네요. 자, 임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쓰세요. 월경이 중지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임신의 징후예요. 월경이 왜 중지되냐? 여러분, 월경이 뭐였어요? 월경이? 그렇죠. 월경이 배란된 난자가 정자를 못 만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정이 못 돼서 그 영양분 공급하려고 자궁 내벽에 피를 모아놨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져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신이 되었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궁, 우리 앞에 시간에 했던 자궁에 모아놨던 피들이 태아를 위해서 계속 쓰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면 그 호르몬이 임신하면서 새로운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 난소에서 알아채요. 아, 임신이 됐구나. 그러면 새로운 난자를 배출하지 말아야지. 새로운 난자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월경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입을 막고 있어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죠? 헛구역질 같은 거 하고 실제로 토하기도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들어봤어요? 네, 입덧이라고 합니다. 입덧을 굉장히 많이 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뭐 입덧이 뭐야 하면서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참 많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은 비교적 뭐 심하지 않게 했는데 저희 친정엄마, 저희 엄마가
선생님, 저를 가지셨을 때는 너무 입덧이 심하셔가지고 몇 달을 거의 아무것도 못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병원에 가면 이렇게 링거도 주고 해서 좀 보완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많이 힘드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 밥을 맛있게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 번째는 뭐라고 써주셔야 되냐면 입맛의 변화라고 합니다. 입맛의 변화. 이 말은 뭐냐면요. 임신 전에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던 음식이 갑자기 많이 땡긴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식사량이 좀 느는 것도 있겠지만 입맛이 좀 별로 안 좋아했던 게 좋아진다든지 좋아했던 걸 갑자기 못 먹게 되는지 김치 잘 먹었었는데 김치 너무 냄새가 역하게 느껴진다든지 그런 경우 많아요. 정말 희한하게도 선생님이 2명의 아이를 지금 있는데 첫째가 여자였을 때 정말 매운 걸 좋아했었어요. 임신 전에는 별로 그렇게 매운 거를 잘 안 먹었었는데 임신하고 나서는 큰아이 가지고 정말 매운 게 좋아가지고 매운 집만 골라서 다녔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아기도 그걸 알았는지 첫째는 매운 걸 곧잘 먹어요. 매운 떡볶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반대로 우리 둘째를 가졌을 때는 매운 거는 전혀 생각이 안 났는데 신 거, 새콤한 거 정말 못 먹거든요, 선생님. 근데 그 둘째 가졌을 때는 정말 계속 속이 좀 불편하면서 신 거, 새콤한 거.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탄산 음료 중에 새콤한 레몬 맛 이런 음료수를 계속 마시고 다녔고 여름이었는데 임신했을 때 선생님 혼자서 냉면집에 가서 물냉면 시킨 다음에 완전 옆에 있는 식초 있잖아요. 식초를 막 짜가지고 그렇게 국물만 먹은 적도 있어요. 또 예상하셨다시피 둘째는 신 거를 굉장히 잘 먹어요. 정말 칼이 잘 안 들어갈 만큼 딱딱한 키위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먹어요. 그래서 괜찮은가? 딱딱했는데 괜찮은가? 하고 제가 한번 먹으면 거의 뱉어낼 만큼 그게 입덧하고도 이게 입맛 그때 임신했을 때 입맛 변화와도 상관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입맛이 변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네요. 중요한 현상입니다. 가슴을 만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유방의 변화입니다. 유방이 어떻게 된다는 뜻일까요? 네, 커집니다. 왜 커질까요? 그렇죠.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먹여서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이제 젖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때서 하면 늦죠. 아기는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찾는 게 엄마 젖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이렇게 가슴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변기에 앉아 있는 거 볼게요. 5번째. 변기에 지난번에 한번 선생님 말씀드렸었는데 여자 생식기는 특히 이제 아이가 자라게 되는 자궁은 어땠어요? 자궁의 위치가 자궁이 요렇게 여기 있었으면 자궁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자궁이고 자궁 위쪽에 뭐가 있었냐면 방광이 잘못했죠?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여기가 아니고 자궁 아래쪽에, 그죠? 자궁 아래쪽에 방광이 있었어요. 큰 실수를 했네요. Sorry. 방광이 아래쪽에 있어서 나중에 임신을 하게 돼서 태아가 자꾸 커지게 되면 자궁이 커지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방광을 누르게 돼요. 그러면 방광의 사이즈가 작아져서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은 조금만 방광에 오줌이 차도 화장실 가고 싶다는 그런 신호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5번은 자주 화장실을 간다는 뜻이에요. 잦은 소변. 이런 현상 때문에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졸고 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몸무게가 보통 10kg, 15kg 정도 몸무게가 늘어요. 많은 사람은 20kg까지도
이게 플러스가 되던데 선생님도 한 15kg 정도 임신 전보다 마지막에 15kg 정도 살이 쪘는데 여기 15kg 중에 아기 몸무게는 한 3kg 정도, 그리고 양수나 이런 거 다 해봐야 3kg 내지 4kg밖에 안 되고 나머지 10kg 이상은 내 살이에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엄마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힘을 비축하기 위한 그런 본능 같은 그런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몸무게가 많이 늘어서 정말 등에도 살이 찌고 그러니까 배도 많이 나오니까 발톱도 내가 혼자서 깎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수업하기도 힘들고 다리도 이게 배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다리가 자꾸 붓죠. 온몸이 붓고 하니까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또 어느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높은 피로와 함께 특히 첫 아이 같은 경우는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아기 뭐 씻기다가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뭐 아기 울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나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뭐 이런 걱정,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 그래서 그리고 살이 이렇게 많이 쪘기 때문에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서 내가 아니랬는데 코끼리가 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복잡해지면서 물론 아기를 임신해서 기쁜 마음도 있겠지만 굉장히 우울해지기도 해요. 특히 이 우울감이 임신할 때도 있겠지만 아기를 낳고 나서 산후우울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아이를 낳고 산후우울증도 이게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은 뭐 답이 없어요. 주위에서 산모를 많이 도와주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산모가 제일 이제 아이 낳고 나면 그래도 임신했을 때는 배가 많이 부르기 때문에 불편하고 바로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옆으로 자야 되고 엎드려 잘 수도 없고 그런 불편한 것보다 아이를 낳고 나서 신생아를 키우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일단 아이가 1시간, 뭐 2시간 또 좀 심한 경우는 30분마다 깨서 젖을 달라고 별로 아프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유 없이 깨서 울고 달래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1년으로 봤을 때 한 달이 없어지는 거래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또 쭉 7시간, 6시간, 뭐 하다못해 5시간에도 쭉 잘 수 있는 게 아니고 쪽잠을 자는 거죠. 2시간마다, 3시간마다. 아이 낮잠 잘 때 잠깐 잤다가 또 아이 잘 때도 잠깐 눈부셨다가 일어나서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산후우울증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남편이나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임신 가능 기간 구하는 거 임신 가능 기간 구하는 거 중요한 문제 했었고요. 그리고 임신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6가지 했습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5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